성장기에 비염이 있으면 키도 엄마 아버지한테 받았던 내정됐던 키 있잖아요. 그 키에 평균 10cm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습도를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삶의질이 달라졌다, 숨쉬기 좋아졌다, 이런 게 저희들한테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국무총리 하신 분 2분 오셨고, 네. 의사 선생님들 많이 오세요. 의사 선생님 자녀분들도 많이 오시고, 치료 안 되니까. 작두공차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역할을 해서 코를 말려요. 원장님은 이제 지난 40년간 오직 비염 하나만을 네. 하고 계셨는데요. 원장님 이제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염만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년간 한 15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비염 환자를 본 이력이 있습니다. 네. 비염 환자들이 주위에 좀 있었나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겪으셨다든지. 이제 첫 계기는 큰 누나의 이제 딸이었죠. 걔가 어릴 때부터 코를 훌쩍거리고 병원에 중농증으로, 비염으로, 코감기로 한 걸 본 적이 있죠. 하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어떻게 좀 해달라고 누나의 이제 요청이 있었지만 뭐 제 능력으로는 어떻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염을 선택한 것도 가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니까 조카가 강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황기는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요. 리노바이러스라고 해요. 리노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리노 하는 거는 라틴어로 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에 생기는 바이러스를 딱 이름 지어서 리노바이러스, 코 바이러스라고 딱 붙인 거예요. 근데 얘는 특징이 없어요. 염증을 안 일으켜요. 얘가 좋아하는 환경은 차갑고 건조한 환경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 코로 들어갑니다. 코에 갔는데 코가 차갑고 건조해? 원래 따뜻하고 촉촉해야 될 비강점막이 차갑고 건조해져 있어? 그러면 들어가서 살기 되게 좋죠. 그러면 얘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내 몸이 얘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애니까 내보내려고 하려면 차가운 걸 좋아하는 애니까 따뜻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피가 더와서 열이 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건조한 걸 좋아하니까 합의각계가 원래 1.8T 콧김을 낼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콧물을 내서 합의각계를 덮어요. 유일하게 비강점막이 커지는 거는 코감기 들었을 때 리노바이러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피가 더와서 커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럴 때 진짜 막히는 거는 있어요. 리노바이러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커져 있고 콧물을 내서 콧물이 질 나게 되는데 약을 뭐 주냐면 콧물이 났다고 항히스타민제를 주는 거죠. 항히스타민제를 주면 콧물을 안 나게 하는 거죠. 얘가 지금 억지로 콧물을 내서 리노바이러스를 쫓으려고 하는데 콧물을 더 안 나게 하면 바이러스를 도와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코세척 좋은가요? 어떤가요? 저희 한의원에는 일단 진료하면 바로 코세척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비염의 원인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목적은 코에 공기를 넣는 게 아니고 폐에 공기를 넣어서 산소교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폐에 공기가 가려면 비강점막에 공기가 정확하게 잘 흘러서 폐까지 잘 도달하게 하는 게 숨 쉬는 목적이죠. 근데 이 들어가는 입구에 구멍이 넓어지게 되면 이게 들어가는 공기가 난류가 생깁니다. 직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난류가 생겨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비염 환자한테 그러면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만 숨을 쉬어봐라 이러면 잘 쉬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또 놔두면 자기는 막힌다고 표현을 해요. 정상적인 점막은 실제로 굉장히 크고 맑고 촉촉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혓바닥하고 똑같은 생각하면 혓바닥도 점막이고 입술도 점막이잖아요. 얘는 똑같이 빨갛고 촉촉해요. 우리가 입술이 건조하면 립밤을 바르잖아요. 입이 건조하면 어떻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항상 촉촉해야 되는 애예요. 비강점막도 원래의 역할이 뭐냐 하면 폐에 들어가는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폐에는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자꾸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면 폐포는 터져서 피를 토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초에 자꾸 건조한 공기가 폐로 다이렉트로 5분만 들어가면 폐포는 터져서 죽는다고 해요.
근데 숨 쉬다가 피를 토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 이 찼고 건조한 공기가 대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폐로 가지 않고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찬 공기가 들어오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아니면 평소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얘가 히터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50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진 걸 폐로 넣고 비강점막이 하루에 1.8리터 콧김을 뿜어내요. 우리가 겨울철에 밖에 나가서 숨을 쉬어보면 콧김이 막 코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 콧김이 항상 나와서 건조한 거에다가 콧김을 얹어줘서 촉촉하게 만들고 비강점막이 따뜻하게 만들어서 바로 폐로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온도 습도 조절을 못하고 공간이 넓어져 있으니까 어떨까요? 들어마시는 공기가 난류가 생겨서 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기도 하고 콧김이 찐득찐득하게 나와. 입이 마르면 김이 쩍쩍 들어붙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들어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염 환자들의 코는 다 당연히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차가워져서 하얘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금물로 코를 세척하면 점막은 더 쪼그라들어요. 점막은 훨씬 더 쪼글쪼글해집니다. 쪼그라들면 저절로 피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커지고 이런 것 같으면 비염이 존재하지 않아요. 꽃감이 다시 홍시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회복이 없기 때문에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쪼그라들면 더 건조해진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식염수로 코를 세척 몇 년 하고 오신 분들 코를 보면 정말 너무 심하게 쪼그라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네. 콧물이 나서 코를 많이 풀고 막 이러고 코가 막 고여 있고 이렇게 해서 비염이 콧물을 멈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콧물이 안에서 말랐는데 그게 밖으로는 많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치료도 콧물 안 나게 하는 치료가 주거든요. 항히스타민제 재채기 안 하고 콧물 안 나게 하는. 근데 히스타민하고 같이 나오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인데 얘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히스타민이 안 나오면서 얘도 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것이죠. 실제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인지장애와 학습 능력 같은 건 당연히 떨어지죠. 치매 환자들이 먹는 약을 먹으면 콧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세틸콜린을 더 원활하게 나오는 약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콧물을 훌쩍훌쩍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성적에 관한 거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이제 코가 막혀서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굉장히 많죠. 초기에 비염은 거의 다 코감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설치니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다들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죠. 치료해주고 싶은데 치료할 방법은 없고 안 가본 곳이 없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으시거든요. 자기는 할 건 다 해줬는데 내가 해줄 수는 없고 병원에 가서 해줘야 되는 건데 별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솔직히. 예.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공부할 때도 막 영향을 좀 많이 주겠어요. 성장기에 비염이 있으면 평균 성적에서 10점 정도가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키도 엄마 아버지한테 받았던 예정됐던 키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그 키에 평균 10cm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엄청난 그죠? 요즘은 뭐 키가 1cm 크려고 성장 호르몬을 엄청 돈을 주고 맞아야 되는데 10cm씩이나 평균 덜 자란다고 하면 엄청난 거죠. 예, 역시 이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완치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고 낫지는 않지만 지내기는 편해지는 그는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을 맞춰주는 거죠. 어떤 환경이냐 하면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코는 내 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몸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몸이 되게 더워도 코는 차가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따지고 보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입행에 오히려 더 잘 걸리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겨울철에도 잘 때 답답하다고 창문을 조금씩 열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찬 공기가 몸은 충분히 견뎌, 코가 못 견디는 거죠. 코는 온도 습도 조절하는 이 점막으로만 되어 있는데 엄청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겨울철에 건조한 공기가 코를 바짝 말려버리는 거죠. 입을 벌리고 있으면 당연히 입이 바짝 마르는 것처럼 코도 그냥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습도는 60에서 70% 정도 유지하면 좋아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뭐 아무리 낮아도 온도가 낮든 높든 코가 알아서 조절하고 습도도 10%밖에 안 돼도 충분히 코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차갑고 건조해져서 점막이 쪼그라들고 차가워져 있으면 이 온도 습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습도를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가습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습기는 습도에서 60에서 70%,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물론 온도는 더 올라가면 좋긴 한데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에 안 좋은 습관들은 좀 뭐 공통된 그런 것들 없나요? 저녁에 잘 때 창문 꼭 닫고서 일단 코가 안 좋으면, 코가 좋으면 상관없어요. 모든 환자가 창문 열고 잔다고 비염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코가 일단 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창문 여는 거 겨울철에도 무조건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코가 안 좋으신 분에 한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비염으로 해서 되게 고생했는데 동남아의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모든 비염 증상이 없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환경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코가 불편한 걸 좀 덜 느껴요. 좋아지진 않아요. 견디기 되게 좋죠. 근데 우리가 내 코가 갑자기 좋아졌지 이렇게 느끼진 않아요. 내가 나빴던 걸 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어떤 경우하고 똑같으냐 하면 시력이 되게 안 좋아서 라식 수술을 한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은 자기가 언제 안경을 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요. 딱 좋아졌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져 버리면 내가 나빴던 기억을 싹 망각해 버린다. 코가 나빴던 사람들이 동남아의 이 덥고 습한 공기를 딱 접하자마자 증상이 확 좋아지는 거죠. 치료는 받아야 된다. 근데 지내기는 좋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비염은 유전인가요? 아니면 환경? 네, 유전 아니에요. 유전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는 환경에 아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죠. 물론 똑같은 환경에 노출된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걸릴 확률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우리 애도 그렇다. 그 유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유전되는 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다. 예. 한의원에 보면은 좀 독특한 환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무총리 하신 분 두 분 오셨고 네. 예. 그런 분들이 치료할 데 없어서 저한테 오진 않았겠죠. 하다가 하는 데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염증이 아니다는 거 설명해 드리면 엄청 놀라시죠? 의사 선생님도 많이 오세요. 의사 선생님 자녀분들도 많이 오시고 치료 안 되니까. 어쨌든 뭐 한방이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치료된다고 하니까 와봤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하죠. 예. 근데 치료하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니까 혼란을 겪는 거죠. 치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고요. 간혹 한의사들 중에 아토피에서 막 피부가 막 이런 애들한테 아토피를 섞은 약을 주면 효과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한의사 중에 아토피를 섞은 연고 같은 걸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잡혀가거든요. 소염제 항생제하고 똑같은 양으로 씁니다. 면역이 좋아져야 된다고 보호자한테 이야기해놓고 처방은 면역 억제제를 주는 거죠. 낫게 하지는 않는데 정상은 깜짝같이 감출 수 있거든요. 집에서 좀 뭐 해볼 수 있는 것들 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더 이상 더 좋고 습도는 60에서 70%, 습도는 70%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거 맞추기 위해서 온도 습도계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이소나 쿠팡에서 한 3,000원이면 사실 수 있으니까 딱 놔두고 고기가 안 되면 또 올리고 넘치면 수도하고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안전고 아시죠? 안전고를 발라주면 좀 촉촉해지거든요. 낫진 않지만 견딜 수는 있다. 심한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서 괜찮은 방법이고 약국에 가면 비타민 B5, 비판텐 연고라고 있어요. 그것도 낫게 하진 않지만 그것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화가 있는 집에는 웬만하면 안연고보다 비판텐 연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면목에다가 해서 점막에다가 발라주면 되죠. 어떤 치료를 좀 시작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대부분 한 100% 환자가 위축성비염 쪼그라들어가 있고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는 약이 합쳐질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두 개가 붙을 수는 없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은 많아요. 부자를 써서 생강을 써서 뭐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먹으면 이제 몸이 후끈후끈하게 느껴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약은 많은데 포점막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만드는데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온도, 습도 조절을 해주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을 좀 대하는 항상 강조하시나요? 일단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걸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들한테 치료법도 이야기하지만 주의사항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치료는 우리 담당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해줘야 된다.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집에서 안 해주면 낫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죠. 당연히 우리 안에는 이제 한의사가 5명이 있는데 5명이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치료법도 똑같고 주의사항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처음에 왔을 때부터 코점막에 내시경을 찍어서 치료하면서 한 달, 2달, 3달 올 때마다 사진 찍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거든요. 환자들이 보시면 처음에는 양방에서 듣던 이야기하고 다른 한의에서 듣던 이야기하고 완전히 달라서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도 자기 코도 좋아지면서 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따뜻하고 빨개지고 커지니까 되게 신기해하시죠. 그게 믿음으로 가고 소개를 하시게 되는. 뚜껑차 같은 것들도 뭐 먹으라고 뭐 비염 좋다고 하는데 작두공차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건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해서 코를 말려요. 콧물을 안 나게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코는 촉촉하게 해야 되는 거. 그걸 말리면 안 되죠. 작두공차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또 이제 안 좋은 게 예, 더 나쁘게 하는 거죠. 예. 환자들한테 어떤 말을 좀 들었을 때 좀 좋으신가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 숨쉬기 좋아졌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한테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보람이 있는 것이고 낫는 게 목표였으니까 환자분들이 코멘트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행복하죠. 빈코 증후군 코가 시리고 따갑거든요. 그래서 휴지로 코를 막고 오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들어올 때부터 밖에서부터 평소에도 코를 이렇게 휴지로 막고 다니죠. 코에 공기가 들어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네, 주로 당연히 되죠. 금방 그 다음에 왔을 때부터 이제 휴지 빼고 오셨더라고요. 숨 쉴 수 있다 이렇게. 또 한 번 이제 금방 기억나는데 코가 안에 엄청 많이 막힌대요. 근데 코 점막을 보니 막히기도 하겠는데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깊이 넣어서 봤더니만 10몇 년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넣었던 솜이 코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염증이었으면 섞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염증이 아니었으니까 걔는 눅눅해진 완전 물기를 잔뜩 먹어온 상태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빼내니까 환자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 하시면 저기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당연히 날아갈 것 같다. 못 믿겠다. 내가 좋아졌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채기 콧물로 막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막 재채기 콧물로 생활을 못 했는데 이제 재채기 콧물 정상은 저희들 치료하면 되게 빨리 없어지거든요. 점막은 좀 천천히 나와도 이렇게까지 좋아지는지 몰랐다.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빨리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흔히들 비염은 불치병이다. 치료도 안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비염은 제대로 원인을 알고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고 저하된 삶을 원래의 상태, 건강하고 쾌적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차갑고 건조해져서 생긴 점막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경도 온도와 습도,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습도는 60에서 70%꼭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을 코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나으실 수 있습니다.